약 450만원짜리 발렌시아가의 테이프 팔찌. 최근 패션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다, 소비자를 호구로 아니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패션도 아트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아서 좋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 테이프 팔찌가 좋게 보일 수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제품 구매 결정에 있어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명품에 있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왜 구매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볼 때 뇌에는 쾌감 중추라고 불리는 측좌핵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섬엽이 이에 대한 알람으로 작동하여 구매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전전두피질은 측좌핵과 섬엽 사이의 갈등을 저울질하며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가격이 비싼 명품을 보면 섬엽이 작동하여 구매에 거부감을 느껴 구매를 안 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격의 느낌입니다. 동일한 가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싸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느낍니다. 개인의 가치 판단이 모두 다르고 각자의 재정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의 상품이 그만한 가치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 자체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제품의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나의 모습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제품이 그것의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명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정도의 가격이면 비슷한 퀄리티의 다른 제품을 몇 개는 살 수 있다는 논리죠. 그들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으로 베블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베블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경제학 이론으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 자체보다 그 상품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1인당 명품 소비율 전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에루샤로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국내 매출은 매년 수십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오픈런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명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의 상품 가치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후하게 주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집단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될 때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 대부분이 와이드핏을 입는다든지, 요즘 핫하다고 하는 맛집에 몇 시간을 줄 서고 기다려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명품 구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 하나둘 명품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도 어디 나갈 때 매일 백 하나는 있어야지, 혹은 돈도 버는데 남자가 이 정도 시계는 차야지 등의 말로 명품 구매를 부추기죠. 또 인스타에는 나와 또래인 사람들이 쉽게 명품을 소비하는 것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로 인해, 그리고 SNS로 인해 나도 명품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품 구매도 유행을 탄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눈치입니다. 이는 첫 번째인 집단주의와도 연결되죠. 미국의 한 연구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의 사회적 빠듯함을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빠듯함이란 이 빠듯함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규범이 엄격하고 규범을 어길수록 강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사회적 규범이 엄격하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낮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첫 번째 이유인 집단주의적 성향이 짙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이러니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모와 물질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명품을 사용함으로써 남들이 보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친구보다, 내 또래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달라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것의 문제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보다 남이 바라보는 나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자신감, 자존감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명품을 더 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품을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명품 소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명품을 소비하는 데에 더욱 현명한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정말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 80만 원을 주고 백팩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남자 가방을 80만 원이나 주고 사서 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괜찮은 제품을 사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출근할 때 매일 이 가방을 사용하고 있고 디자인과 내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앞으로 10년 이상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2년 전에 지불한 8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 기준엔 괜찮은 소비를 한 것이죠. 반면에 몇 년 전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벨트는 볼 때마다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몇 번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0만 원짜리 벨트가 명품 벨트치고 비싼 축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게는 그 값어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제품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고 자신의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이라면 명품을 구입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제품을 소비하기보다 그 제품을 모시게 될 것 같다면 사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은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품을 모신다는 이야기는 나의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비싼 가격의 물품일 확률이 높고 아까운 마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기에 사용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맘 먹고 백을 하나 샀을 때 그 백을 매일같이 몇 년을 들고 다녔다면 그것이 잘못된 소비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비싼 돈 주고 산 백이 사용하기도 아까워 옷장에 넣어두고 1년에 한두 번만 사용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현명한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이든 아니든 물품은 사용할 때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어떤 제품이 명품 브랜드의 것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 제품의 가치이죠. 그 제품의 가치가 내가 지불하는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면 그것은 잘한 소비일 것입니다. 반면 명품 제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불한 금액의 값어치를 못하는 제품이라면 그 소비는 아쉬운 소비일 것입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그 제품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두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